안녕하십니까. 생물 핵심 및 기출 16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료가 좀 배포됐을 텐데 첫 번째 자료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일 오늘 개강하고 월수금으로 진행하고 약 1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최근 16년 기출문제 해설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핵심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년 기출문제에 대해서 되게 상세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적하고 뭐 수강 대상 같은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입문자 설명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 내용은 그 중에 일부를 좀 축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은, 앞쪽 부분은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쪽 부분은 이제 생물 외에 물리화학, 지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쪽 부분은 좀 몇 년 전에 작성한 거라서 최신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뭐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맞는 얘기들이라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시험이 가까운 시기라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뭐 새로 진입하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이 이제 생물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 14페이지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장으로 크게 포함을 시켜놨고요. 좌측은 이제 생물의 편제고, 이쪽 위쪽은 09년 46회부터 올해 24년 61회까지 이제 생물 문제들이고, 제목을 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생물은 영역별로 좀 출제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방식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중간에 체크를 하시라고 표를 만든 거고요. 그 내용은 여기 뒤쪽에 한 5페이지 정도에 거쳐서 6페이지네요. 쭉 영역별 특성, 그다음에 출제 경향 등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이 영역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린 자료고요. 자, 세 번째 자료는 자, 올해죠. 2024년 60일에 변리사 생물 기출에 대해서 기출 해설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 기출 해설 자료는 아니고요. 앞쪽 부분에 총평을 썼는데, 총평에 2024년은 문제가 꽤 쉬웠기 때문에 해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7페이지부터네요. 아까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변리사 시험의 생물의 영역별 출제 경향성을 쭉 오랫동안 보고서 정리한 거고요. 이 자료의 내용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기본적인 출제 경향도 있지만 좀 특이한 경향성들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좀 주의하시라고 일부러
포인트 아웃을 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저는 이거를 보통 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숨겨져 있는 경향성을 포인트 아웃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때 최근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경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했을 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생물의 경우는 이제 영역이 굉장히 넓은 과목이죠. 그래서 사실 생물의 모든 영역이 다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꽤 있는데도 출제가 안 된 영역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 출제가 안 된 영역이, 중요도가 좀 있는 영역이 어느 날 갑자기 출제가 되면 수년 후에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출제되는데 그런 예시들을 쭉 보면 세균 문제가 최근에 3년간 5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됐고요. 광호흡이 거의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2문제가 독립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흡의 경우는 광합성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는데 광합성의 깊은 부분까지는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생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광합성의 깊은 부분까지 출제하면 사실 대부분 틀릴 거라는 걸 출제자도 아시죠. 그래서 광합성에 좀 뼈대가 되는 부분만 출제를 하는데 그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근데 광호흡의 경우는 이제 광합성의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도도 있고 그래서 출제가 최근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돌연변이도 2018년, 2019년에 갑자기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고세균은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한 3문제가 출제가 좀 연이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분류학과 생리학 부분이 최근 강조가 되고 있고요.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생물공개 바이옴, 뭐 우점식물이나 아니면 사바나 툰드라 등의 열대우림 등의 식물에 대한 문제가 최근 출제가 됐는데 출제가 안 되다가 되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질소순환도 2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생물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이 출제되면 대부분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시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시들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새로 출제가 됐어요. 그 영역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 다음 해나 몇 년 후에 다시 반복 출제된 경우들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던 영역에서 새로 출제가 됐는데 아직은 반복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얘도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출제자분 입장에서는 한번 출제된 영역에서 다시 출제하는 게 좀 부담이 적겠죠. 뭐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했느냐 이런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영역을 출제할 때 부담감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최초 출제된 것들은 첫 번째로 세포 소기관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세포 소기관은 종류가 많죠. 열 몇 가지 되는데 그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판단에 세포 소기관은 여러 개 세포 소기관을 모아서 종합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하죠. 근데 출제가 안 되다가 2023년에 최초로 한 문제가 출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한 종합 문제고요. 두 번째, 오페론. 오페론은 이것도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출제가 됐죠.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이미 상당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재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좀 시사성으로 중요한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크리스퍼 캐스9, 그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이 현재 생물학계에서 시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크리스퍼 캐스9은 2023년에 출제가 되었죠.